내가 세우는 목표만 달성하면 난 1등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건 안 해. 안 하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뭐 하세요? 전 달리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명사를 연구하는 작가 안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책도 굉장히 많으신데 삼국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이게 네. 지금 작가님이 쓰신 책 네. 삼국지 생존법. 저의 10번째 책입니다. 2019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삼국지 리더십 강의를 100회 이상 했다고 들었어요. 네. 삼국지 특강의 음. 도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더십 강의를 길게 한 게 아니라 네. 1시간 반짜리를 정말 재밌게 꾸몄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응도 좋고. 저도 삼국지를 아주 깊이 있게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 재밌게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삼국지가 재미있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사람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한 1200명 넘게 나오는데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네. 어. 그중에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이 한 1000명쯤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가공인물인데 네. 그러니까 역사와 소설이 아주 적절하게 믹싱이 돼가지고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또 소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두 가지가 잘 결합돼서 재밌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삼국지의 그 인물들의 성공한 이유들도 참 제각각 많이 다른 것 같던데. 네. 예를 들면 유관장 삼형제, 뭐 네. 조조 뭐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손건 밑에 있던 주유 같은 사람들, 와룡봉추의 봉추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못 되고 조연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주인공과 조연의 차이가 뭘까? 이걸 제가 골똘히 따져봤더니 올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주연이 돼요. 이 이유가 되게 간단해요. 듣고 보니 그렇네. 그러니까 주유 같은 사람은 30대 후반, 봉추 같은 사람도 30대 네. 후반. 30대 후반에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화살 맞아 죽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에서도 끝까지 오래 살아남아야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리죠. 그게 공통적인 어떤 성공 요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생존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능력이 됐건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이 됐건 그렇죠. 뭔가가 있었으니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갈량과 방통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더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결과론으로 보면 네. 제갈량이 훨씬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방통은 30대 후반에 일찍 죽었고 제갈량은 50대 초반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도 능력이에요. 운도 능력이라 흔히 하잖아요. 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 특히나 또 제목이 그 삼국지 생존법이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쓰신 그런 건가요? 이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아남는 건 우리한테는 뭐 일반적인 거죠. 올해 뭐 최소한 50살, 60살, 70살까지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시대에는 그냥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재의탁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네. 재밌게, 의미 있게, 탁월하게. 그러니까 재밌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려면 자기가 결국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재미의 또 요소거든요. 그냥 노는 것도 재밌지만 자기가 뭔가 지적 호기심 있다. 그걸 추구하는 것도 재밌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한다. 그럼 만나는 게 재미가 있고 공부하는 게 좋아한다. 그럼 공부하는 게 재미가 있고 그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근데 또 재미가 있을 속에서 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놀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놀 때도 자기가 정말 거기서 정말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놀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의미 있게 또 살려면 탁월해야 돼.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재밌으려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면 재밌어요. 그냥 열심히 어떻게 보면 생존만 하는 거고 잘해야 의미 있게 생존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리고 저는 삼국지 생존법을 보잖아요. 경쟁심이 좀 평소에 있어서 그런지 남한테 지면은 도대체 재미가 없어요. 하기가 싫어. 그래서 다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못 이기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쵸, 다 그쵸.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이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다 잘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건 안 해. 안 하면 돼요.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골프를 좀 쳤었는데 골프를 치러 가면 저는 운동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4등을 하는 거야. 뭐 골프에서 등이 무슨 의미가 네 명 있겠습니까? 나갔는데 4명 나갔는데 4등을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젊은데
자존심 되게 상해요. 그래서 한때는 되게 열심히도 하고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 나는 이런 운동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함께하는 운동보다는 난 혼자 하는 운동이 좋겠다. 혼자 하면 1등 하니까. 혼자 하면 1등이잖아요. 내가 세우는 목표만 달성하면 난 1등인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건 안 해. 안 하면 돼요. 그거를. 그래서 뭐 하세요? 전 달리기를 하죠. 내 기록 내가 깨면 되니까. 내가 깨면 되니까.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목표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 작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삼국지의 어떤 캐릭터하고도 좀 닮은 것 같다. 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캐릭터가 그 본인하고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갈량 캐릭터죠. 예, 공부 잘하는 사람. 아. 저는 공부를 좋아하거든요. 또 유일하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고 또 강의를 또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국지가 알려주는 생존법이 과연 뭐냐? 생존법은 이 책의 표지에 사람 네.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창업형 조조, 네. 뭐 지략형 제갈량, 그다음에 화합형 유비.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생존법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저 같으면 창업형이 사실은 저한테 맞거든요. 새로운 걸 이렇게 떠올리고 실행해보고 만들어지면 행복해하고 좀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게 저답게 사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찾아내고 그걸 실천하고 그걸 잘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의 성과로 도출이 되니까 제가 생존법 중에 제갈량의 생존법을 가장 많이 내세우죠. 제갈량의 생존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을 잘한 것이에요. 그 알려지지 않잖아요. 다들 잘 모르세요. 네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좀 아내가 되게 못생겼는데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갈량의 장인이 중요해요. 부모를 일찍 잃고 고향을 떠나서 네. 남양이라는 곳에 와서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못했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사실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대략 20살 때쯤에 그 지역의 명사라고 불렸던 황승원이라는 사람이 제갈량을 불러요.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술상을 딱 차려주고 나서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식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좀 검다네. 근데 자네와 잘 어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Why not? 예, 좋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날로 그냥 가마를 태워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인 황승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 물론 지역의 명사이기도 해요. 그 지역의 형주목인 형주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커요. 거기를 다스리는 지역의 유표란 사람과 동서지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은 이제 20살이고 부모도 없고 그렇게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뭔가 이름 알릴 만한 게 또 없고 인맥이 없는데 갑자기 황승환이라는 사람이 사위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젊은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 이제 지금 어떤 생존법에서 결혼을 잘해라라는 게 내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생존을 위해서 도구로 이용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걸 꼭 지금하고 똑같이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로 가보면 어쨌든 현명한 부인과 또 현명한 장인을 만나서 그거를 너무 도덕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두 번째는 주군을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갈량이 만약에 조조를 선택했으면 조조가 천하를 통일했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조조 밑에는 이미 제갈량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럼 왜 유비냐? 유비는 가진 게 없어. 근데 나이도 적당하고 호우대는 멀쩡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장비나 관우와 이런 그 힘쓰는 장수들은 많은데 제갈량 같은 책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만약에 유비한테 가면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유비를 잘 이렇게 보좌를 잘해서 그렇게 이름이 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유비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네요. 자,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나를 알린 거예요. 제갈량이 나중에 유비가 죽은 다음에 그 유선한테 출사표라는 거를 썼어요. 네. 그 출사표 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 아버지가 내가 농사 짓고 있는 그곳에 찾아와가지고 세 번이나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내가
구차하게 직장을 구하려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천하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출사표에 씁니다. 결국은 그 출사표 안에 삼고초려라는 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누가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본인이 거기에 썼고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셀프 브랜딩한 거네. 셀프 브랜딩입니다. 사실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를 열심히 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열심히 셀프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게 저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유럽과 관련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유럽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네. 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유럽의 뭐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